다른 아이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유독 내 아이만 징징대는 걸까? 부모님의 걱정입니다. 아이가 계속 징징거리면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원활치 않게 됩니다. 또한 부모는 하루의 일과에 지쳐 있는 상황에서 자신감이 점점 저하되고 양육의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결국 사소한 것에 실랑이를 벌이는 일들이 잦아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징징대는 아이, 그 원인이 무엇이고 징징거리는 아이들의 부모 성향, 그런 아이들에게 징징거림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3가지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 징징거리는 아이가 왜 그런지, 또한 그런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모님의 성향을 이해하시고 효과적으로 징징거림을 줄이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실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짜증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의 징징대는 소리가 최악의 소음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 주립대 심리학과 제니퍼 랭스턴 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아이들이 징징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가 점수가 가장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아니더라도 부모는 징징거리는 아이를 받아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징징대는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아이의 징징거림을 이해하고 관대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가 징징대는 원인은 뭘까요? 아이가 징징거린다는 것은 감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징징거림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는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구의 좌절입니다.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징징거림의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화가 나고 분노, 슬픔, 징징거림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의 문제입니다. 아이의 징징거림은 3살에서 5살 때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 시기는 언어 구사 능력이 아직 정확하지 않아서 징징거림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가 일쑤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자기의 욕구나 감정을 전달해야 하는데 언어의 미성숙으로 의사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는 말을 잘하는데 자신감이 없거나 또 소심해서 혹시 이 말을 하면 야단 맞을까? 걱정하다 보니까 징징거림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3번째로는 스트레스를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졸릴 때 또는 몸이 아플 때 막연한 불쾌감이 있을 때 징징거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4번째는 부모의 영향입니다. 징징거리는 방법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부모는 아이들의 모델링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말투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징징거리는 아이들의 부모 성향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들의 성향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둔감한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일관적인 부모들이 많습니다. 징징거리는 아이를 둔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크지만 단호해야 할 상황에서만큼 단호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징징거리면 마음이 약해져서 아이의 요구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계속 유지되면 아이는 요구 상황이 있을 때마다 징징거리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엄마가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3번째, 억압적 대화 패턴입니다. 흔히 쓰는 말 중에 그만 뚝 해. 너 징징거리면 안 들어줄 거야? 똑바로 말해. 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과도한 억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단을 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징징대는 아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의 내면을 탐색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애는 원래 이래 라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이가 징징댈 때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어인지, 또는 관심이 부족했어인지, 스트레스를 받았어인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어인지 아이의 상태를 잘 관찰해 보시고 살피면서 민감성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징징거리면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준다는 것은 알아준다는 거죠. 내가 잘 듣고 네 마음을 챙기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마트에서 장난감 사주세요. 그러면 많은 부모님들이 안 돼, 다음에 사. 너 장난감 지난주에 샀어. 이렇게 단칼에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징징대고 울기도 하고 계속 보채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럴 때 부모님께서는 네가 그걸 정말 사고 싶구나, 네가 이걸 하고 싶구나,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면 아이의 징징거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명확한 피드백을 해주기 바랍니다. 아이가 징징거리면서 안 되는 것을 계속 요구할 때는 피드백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에게 먼저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찬영이가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니 엄마가 알아들을 수가 없네. 조금만 더 정확하게 말해줘. 그리고 엄마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마는 지금 네가 징징거리면서 말을 하니까 엄마도 짜증이 나고 조금 속상해지려고 하네. 그래서 엄마도 지치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아이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가 징징거리지 않고 정확하게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단계별로 이야기하셨는데도 아이가 계속해서 징징거린다면 한계 설정을 단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너에게 여러 차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너는 징징거림을 멈추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네.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드백은 저의 영상 중에 상처 주지 않고 피드백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징징거리면 많이 지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제가 위에서 알려드린 이런 방법으로 아이가 점차적으로 징징거림을 줄어들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